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연방 하원이 오늘 예정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새 의료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바마 케어의 폐지 문제, 2009년도 제정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이 된 문제입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오바마 케어가 폐지가 되고 성공적으로 대제안이 들어서게 될 것인가, 또 국민들의 의료보험 제도가 더 효과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문제의 초점입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표 단속을 위해서 화이트하우스 그리고 공화당 지도부가 아주 열띤 작전을 펼쳤습니다. 오늘 현재 이 시간까지 통과의 확실한 계산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화이트하우스 측은 플랜 B는 없다, 지금 제시된 새 안으로 승부를 본다 하는 입장이고, 또 오늘 투표는 실시된다, 승패에 관계없이 표결에 대한 연기를 하지 않고 예정대로 오늘 표결한다, 이런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 의료안이 오늘 하원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상원 통과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바로 나의 병원 가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고 또 나의 복지 혜택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한인 커뮤니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불법 이민자 추방 문제가 진행이 되면서 한인들의 히스패닉계 대상 비즈니스가 좋지 않습니다. 또 플리마켓들도 벌써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의료비 부담까지 늘어나게 되고 사업은 부진하고 하면은 우리 한인 사회 경제에 큰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 시간에는 새 의료안 표결 예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들이 표결에 대한 예상을 각각 내놓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은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예상이 높습니다. 그러나 화이트하우스나 공화당 지도부가 어저께 밤 늦게까지 반대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전을 총력전을 폈으니까 표 계산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화이트하우스의 대변인이 어제 정례 기자회견에서 플랜 B는 없다, 플랜 A로 끝까지 승부를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시된 새 의료안, 민주당 측에서는 완전히 반대를 하고 나섰죠. 오바마 케어 당시에 공화당이 완전히 반대했던 것과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그리고 공화당 측에서는 당내 보수계가 극심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당내 온건계도 역시 극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 두 가지 입장의 반대가 있으니까 표결 결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 의료안에 대한 공화당의 당내 의견이 그냥 찬성 반대가 아니라 양측으로 나뉜 상태에서 찬성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통과에 필요한 표수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론들의 표 점검을 보면은 어젯밤 현재입니다. CNN 집계에는 24명의 공화당계 의원들의 반대가 있을 것이고 4명이 더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는 찬성이 149명, 미정이 44명, 반대가 29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의 정족수가 435명이고 과반수가 218명이죠. 지금 결론으로 과반수가 2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과에 필요한 표수가 216표인데 지금 공화당 하원의원이 237명입니다. 그러니까 21명이 반대하면은 통과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반대를 하게 되면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를 할 경우에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어젯밤 현재로 반대 의원들 예상하는 것이 언론들에 의하면은 24명에서 29명으로 나왔으니까 통과선 21명 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젯밤 이후 오늘 오전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반대 그룹이 두 그룹입니다. 하나는 프리덤 카커스라는 보수계 의원들의 그룹인데 30명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moderate 그룹, 온건 그룹인데 50명 선의 세력이 있습니다. 두 그룹의 반대 이유는 서로 다릅니다. 서로 반대되는 이유인데 보수 쪽에서는 새 의료안의 정부 지원 규모가 아직도 너무 크다, 더 깎아라, 그런 뜻이고, 진보 쪽에서는 너무 적다, 덜 깎아라, 그런 겁니다. 특히 온공계 쪽의 의원들은 뉴욕, 뉴저지, 아이오와 등지의 하원 의원들인데 새 의료안에 대한 지지 불가를 아주 확실하게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이 그룹의 한 의원은 새 공화당 안이 오바마 케어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혹평을 할 정도입니다.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난처한 입장에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원 의원 선거가 2년에 한 번씩 있는 것인데 국민들에게는 참 좋은 제도죠. 의원들이 2018년 선거를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지역구 주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투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새 의료안 지지가 34, 반대가 54%입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별로 없는 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의견이 크게 다른데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출신 하원 의원들은 잘못 지지 표명을 했다가는 2018년에 낙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주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나 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화당의 당론입니다. 공화당 소속이라는 것인데 자칫 공화당 자체가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제 의회로 가서 협박을 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귀하들이 이 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2018년도에 이 자리에 앉아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제 이렇게 경고를 한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시카고 한인사회에도 큰 영향을 당연히 미치는 사항입니다. 우리 한인사회 내 의외로 무보험자가 많고 오바마 케어 가입자도 많고 메디케이드 혜택자도 많고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대상들입니다. 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불법 이민 단속 때문에 한인들의 그 히스패닉 마켓 장사가 어렵고 플리마켓도 개점 휴업 상태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도 잘 되지 않고 의료비 부담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커뮤니티의 경제 형편이 크게 악화될 것을 우려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의 경제적인 세력이 약화된 지는 벌써 오래됐습니다. 시카고 자본 비즈니스들이 거의 다 사라졌죠. 지금 우리가 은행을 가든지 식품점을 가든지 식당을 가든지 심지어는 커피숍에 가서 쓰는 돈도 바로 그 다음날 LA나 뉴욕이나 워싱턴, 서울로 다 가버립니다. 시카고에는 빈 껍데기만 남아있다. 그런 자조 섞인 한탄도 있습니다. 다른 예도 있습니다. 중간 사이즈의 교회들, 한때는 300명, 500명으로 부흥하던 교회들이 지금 100명 미만으로 규모가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한인사회 고령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계속해서 팍팍해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 커뮤니티 어디에서도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걱정하는 목소리도 없고 또 상의하자는 움직임도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더 큰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연방 하원이 오늘 새 의료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갑니다. 어젯밤까지 화이트하우스와 공화당 지도부가 통과선 의원 확보를 위해서 전방위 라비를 강행했습니다. 화이트하우스는 오늘 투표를 강행하며 플랜 B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의 예상,
통과선 표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FBI는 트럼프 선거팀과 러시아 간의 협조 관계 여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관련 수사관은 양자 사이에 모종의 협조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CNN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FBI 국장은 수사 대상이 누군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런던 테러 관련자 7명이 오늘 체포되었습니다. 어제 런던 중심가에서 한 괴한이 칼과 그리고 자동차로 테러를 해서 4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44살 아샤 프레드입니다. 사망자 중에는 런던 경찰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에어라인들의 랩탑 금지 규정이 어제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자국으로 오는 이 지역 항공기 내 랩탑 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셀폰보다 큰 랩탑이 폭발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버지니아 아메리칸 에어의 이름이 사라지게 됩니다. 알래스카 에어라인은 작년에 버지니아 아메리카를 26억 달러에 매입 합병했습니다. 이 항공사는 미국에서 5번째로 큰 항공사가 됐습니다. AT&T 근로자 17,000명이 오늘 파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로 지상 라인 관련 종사자들의 파업입니다. 유니언 측은 회사가 이들의 고용 조건을 근로자와 합의 없이 바꾼 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인구가 2년째 계속 감소했습니다. 2016년도 19,570명 감소입니다. 2015년에는 11,32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카고의 인구 감소 원인, 고세금, 범죄, 실업, 주 예산 교착 상태, 그리고 기후 등입니다. 주의회 회기가 절반이 지났지만 아직도 예산 타결의 조짐이 없습니다. 브루스 라나 주지사는 임시 예산 마련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 없는 일리노이 주가 계속이 됩니다. 민주당은 브루스 라나 주지사의 그랜드 바게이닝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윌리스 타워가 5억 4,600만 달러를 들여서 외관 개수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 안에는 스카이덱 확장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윌리스 타워는 약 3층에 걸친 리테일 비즈니스 스페이스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내일 계속해서 맑고 흐리고 오늘 최고는 49도, 내일은 72도입니다. 토요일, 주일, 월요일 계속해서 흐리고 비, 토요일의 최고는 52, 주일 58, 월요일 54도입니다.